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탄탄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두기도 했고, 한양대학교의 분교이기는 하지만 분교 중에서도 독자적인 시스템을 잘 갖춘 대학으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는 대학입니다. 이러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2026학년도 전형 계획에서는 전형 계획 업로드 시점상 아직 2025학년도 실제 입시에 반영된 여러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학년도의 확실한 변화사항을 짚었을 뿐더러 한편으로 2025학년도 수정 전형계획 업로드 시점상 지난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았으니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해드리기는 하겠지만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작년인 2024년 4월 30일에 2026학년도 전형계획이 올라왔다가 2주 뒤인 2024년 5월 14일에 2025학년도 전형계획이 수정된지라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아직 몇몇 변화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전이 2026학년도 광운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와 마찬가지로 따로 상세 탭을 통해 분석하기보다는 바로바로 변화사항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비교적 확실한 변화사항들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2026학년도부터 자연계열에서 탐구 영역도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폐지하며 모든 계열에서 수능 응시 과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통론, 사탐론이 너무 자유로운 상황이 되었으며 자연계열에서 수학 영역은 미적분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로 제한을 걸어둔 대학이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디컬은 아직 제한을 걸어둔 경우가 많은데 메디컬은 보편적인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최상위 리그이기도 한 만큼 해당 전형들에 대해서는 석 소장님과 이 팀장이 정리한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26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자연계열에서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 모두로 제한을 걸어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 숭실대학교,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으며 과학탐구만 제한이 남아있는 대학은 국민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가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나 전북대학교는 과학과목 사범되는 과학탐구 제한을 남겨두고 있고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이나 가천대학교 클라우드공학과처럼 계약학과들 역시 전체 전형은 아니더라도 특정 모집 단위에만 제한을 걸어둔 케이스도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시작하며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이 자격 요건에 자립지원 대상자가 추가된 내용도 있습니다. 실기실적 재능 우수자 전형에는 세부적으로 체육인재 전형이나 실용음악 전형 등 또 세부 전형이 갈리는데 해당 전형에 생긴 변화들 역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 그리고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안타깝게도 아직 2026학년도 전형계획상으로 모집단위 개편 사항이나 무전공 모집단위 신설 사항 등이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모집인원보다는 2025학년도의 모집인원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위 개편 사항에 따라 이 팀장이 해당 자료에서 최신이 개편 학과명으로 보이는 2025학년도의 전공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 및 변경을 하기는 했는데 공학대학 재료화학공학과는 공학대학 배터리 소재 화학공학과, 차세대 반도체 융합공학부 신소재 반도체 공학 전공 둘로 찢어졌기 때문에 자료에 보이시는 대로 기존이 재료화학공학과와 2025학년도의 배터리 소재 화학공학과, 차세대 반도체 융합공학부 신소재 반도체 공학 전공 모두를 기재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이 모집 단위가 뭉쳐서 글로벌 문화 통상학부, 디자인 계열로 통합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기존이 모집 단위와 통일된 전공을 모두 기재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자료를 보시는 데 있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전공 개편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2025학년도의 트렌드였던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인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선발 인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모집 인원 양상은 참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전 2024년 3월에 업로드되었던 2025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형계획과 수정 이후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형계획을 비교해보았을 때 원래도 서류형 전형이었던 기존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으로 전형명을 변경하였고 이름 그대로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으며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 역시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 이후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 속 전형 양상이나 모집 인원 양상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 전망되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기존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ICT 인재 전형과는 선발 모집 단위도 다르며 차세대 반도체 융합공학부와 바이오 신약융합학부 즉 반도체와 신약 관련 첨단 모집 단위 입학생들에게 신입학 장학금 중 첨단 융합인재 장학을 따로 지급하기 위해 분리해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와 수정 2026학년도 전형계획 또는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될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의 선발 전형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열을 막론하고 모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자연계열, 전계열 순서로 모집 인원이 많아지는 모습이고요.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상 2025학년도의 개편 이후에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전형으로는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 및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듯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으로는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전계열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즉 앞선 3개년 전형 변화와 함께 생각해보면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된 것과 함께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은 딱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전계열의 신입생만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이유인 즉슨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율전공학부이니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애매하고 특히 전 계열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에서 1단계의 경우 전공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다소 독특하게 학업 역량 70%, 공동체 역량 30%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이나 다른 대학의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정량 내신이 중요성이 더 큰 전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교과 면접 전형처럼 정량 내신만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정량 내신과 가까운 학업 성취도뿐 아니라 학업태도 역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나누어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진로 역량,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는 학업 역량이나 태도를 어필하는 내용이 들어가곤 하기 때문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성적이 갈수록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겠죠. 또한 자연계열이든 사회과학 계열이든 공학 계열이든 학생이 어느 계열을 지망하는가 정도는 생활기록부에서 윤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할 경우 해당 계열이 성적이 어떠한지 정도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는 점에 유념해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단일 학과가 아니라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 학업 계획이나 진로 탐색 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면접에서 심층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를 어떻게 찾아내겠다는 계획도 학생이 성적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 보이는 학생이라면 유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언제나 잘 모르겠어요 보다는 본인이 목표는 이러한데 여러 전공 중 어떤 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여러 전공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는 플랜에 있어 적합할지 대학 진학 이후 심층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한다는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면 훨씬 임팩트 있고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도 진로 역량을 30% 보기는 하지만 학업 역량이 50%로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단일학과 선발의 경우 전공 관련 교과의 학업 성적 및 관련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과를 충실히 쌓아두시되 전공에 직결된 활동들도 여러 해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이나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은 단일 학과만큼은 아니지만 계열에 대한 포괄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성적 및 비교과가 필요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라이언스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내신이더라도 수학, 과학 성적이 좋은 것이 훨씬 유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